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펀딩 하는 컨트랙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더나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토큰을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고요. 이 IERC20 컨트랙트 같은 코드는 그냥 오픈 제플린에서 따왔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컨트랙트 코드를 사용을 했다 정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 제플린에 그냥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구글에. 그래서 인터페이스에는 단순하게 이벤트 함수들만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바로 컨트랙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에서는 이제 캠페인이라는 하나의 구조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이라는 구조체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펀딩을 만든 사람, 그리고 목표 금액, 그리고 현재 펀딩된 금액, 그리고 시작 시간, 끝날 그 설정한 끝난 시간, 그리고 이 캠페인, 즉 이 펀딩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 토큰을 사용하기 위한 변수가 되겠고,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기록하기 위한 변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해당 이 해당 펀딩의 특정 사용자가, 즉 사용자가 어떠한 만큼의 금액을 예치했는지 추적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하면서 아니 바로 설명드리자면 그냥 총 펀딩 수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게 되겠고, 이제 단순하게 토큰에 주소를 줌으로써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토큰 CA 값을 이 컨트랙트를 배포할 때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최초로 발생시킬 함수는 이 런치 함수입니다. 런치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펀딩을 만들게 되고, 뭐 단순하게 리퀘어먼트를 통해 가지고 스타트 시간과 엔드 시간이 이제 블록 타임 스탬프와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펀딩 수를 한 개 증가시키고 하나의 새로운 펀딩을 만들게 됩니다. 뭐 목표 금액과 이제 만든 사람, 예치된 금액은 처음 만드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스타트 햇이랑 엔드 설정해주고, 현재 펀딩이 초기값, first 값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 펀딩을 취소하는 함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ID 값에 맞는 캠페인을 한 개, ID 값에 맞는 펀딩을 한 개 불러오고 해당 펀딩을 그냥 딜리트 해주게 됩니다. 딜리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구글에 검색해 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떠한 변수라도 기본값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그런 코드 방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드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펀딩의 금액을 예치하는 함수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캠페인에 자기 자신은 펀딩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아니다, 이거는 따로 추가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 펀딩의 금액 예치하는 단계로 이처럼 시간 같은 거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펀딩에 예치된 금액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이 해당 펀딩의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펀딩을 했는지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안적으로 우수하기 위해서 컨트랙트 단에 토큰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치한 이거는 해결을 하였고, 이제 예치한 금액을 이제 빼는 방법입니다. 특정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빼는 방법이고, 말 그대로 캠페인 한 개 불러오고 캠페인에서 단순한 시간 정도 체크를 해주고 캠페인 금액을 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살짝 한 가지가 방금 추가돼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느낀 게, 이쪽에 리퀘어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걸 먼저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네요. 이 플러지드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가 이 펀딩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했는지 먼저 리퀘어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빼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어마운트보다 많아야겠죠.
쳐주고, 네, 단순하게 어마운트보다 많아야 네, 이 코드가 작동이 될 거고, 그래야 빼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빼준 다음에 해당 토큰을 네, 이 사용자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펀딩이 끝난 다음에 돈을 회수하는 함수입니다. 네, 모든 조건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나 함수 실행 주체는 이 펀딩을 실행시킨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그 체크를 한 다음에 네, 클레임드 즉 펀딩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true 값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토큰 트랜스퍼를 통해 가지고 이 예치된 모든 금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네, 그 주체자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이제 리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사용자가 자신이 펀딩에 예치한 금액을 모두 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플레지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특정 양만큼 빼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500원을 해당 펀딩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300원을 빼고 싶을 때는 이 언플레지드를 하고요. 만약에 500원 투자한 상태에서 500원을 전체 빼고 싶을 때는 이 리펀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네, 이건 그렇게 별 다른 건 없고요. 단순히 네, 값만 수정을 해주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펀딩에 대해서 단순하게 좀 알아봤는데 사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오점이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략하게 펀딩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가죠. 옥션, 네, 그 거래라고 하죠. 거래가 아니라 경매, 네, 경매에 대해서 한번 컨트랙트 코드를 또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